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팜스프링이라는 곳에서 한 수양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전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고 시내 한 호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세미나는 그날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전에 친구와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고 저는 저대로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2시쯤 돼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세미나 장소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아내와는 조금 일찍 돌아와서 5시쯤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나갔었는데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곧 오겠지 생각을 하거나 혼자 짐을 다 싸가지고 호텔 1층 커피숍으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태우고 갈 봉사자도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시가 넘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차츰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지금 우리가 미국에 쇼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온 것인데 세미나 장소에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 기도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나. 오기만 해봐라. 한바탕 해줘야지 하고 벼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빨리 가도 세미나 시간에는 맞추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속은 더 타고 우리를 태우고 가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봉사자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혼자 먼저 떠나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표는 다 엉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됐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속이 타서 냉콜라를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도 분명히 세미나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하러 미국까지 왔고 그것에서 우리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늦는 걸 보니까 무슨 교통사고로 더 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길을 잘못 들어진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럴 리는 없고 연휴가 낀 주말이니까 길이 막혔을 거야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고 이것으로 오기는 오고 있을 텐데 지금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이 타고 있을까. 어차피 당한 일인데 거기다가 나까지 화를 내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6시 20분이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활화산같이 터져나오는 나의 질책을 예상하면서 호텔 입구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하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여보 얼마나 속을 태웠어. 어차피 좀 늦은 건데 뭐 여기 시원한 콜라라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좀 돌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켜놨던 콜라잔을 집어 주었습니다. 한바탕 질책을 잔뜩 각오하고 들어왔던 아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 태도에 엉겁결에 콜라를 받아 마시면서 여보 고마워 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같이 갔던 아내의 친구도 이렇게 늦었으니까 남편이 난리를 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변명이라도 해주려고 따라 들어왔다가 이 모양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남편이 다 있나 하고 부러운 듯이 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희를 태우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봉사자도 야,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고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또 그 이후 세미나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이유는 상상했던 대로 쇼핑에 열중했다가 여유가 없이 출발을 했는데 길을 좀 잘못 들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또 주말이 돼서 고속도로까지 좀 막혀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는 아내가 늦은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남편의 사랑에 감동한 아내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간증을 했더니 모든 참가자들이 다 감동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그때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고 하루 종일 아내를 에스코트해 했던 친구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겹치면서 아내는 저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을 만나서 살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체면을 봐서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고 이젠 이 말이 진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결혼 초부터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갈등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반성하고 노력을 하며 성장을 해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싸우고 갈등을 한다면 평생 끝까지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은 부부가 항상 같이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결혼할 때 부부간의 사랑은 주로 에로스적인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성적 매력이 철철 넘치는 미스 코리아와 한번 살면 처음에는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은 아무리 강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지 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저 세상에 가서라도 더 해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똑같이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인내와 수용이라는 옷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주문복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성격이 같은 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수용해 주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부부들만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서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